네, 안녕하세요. 네, 고은 변호사를 채널의 이경열, 정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권리금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텐데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권리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권리금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은 임대인이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 임차인이 어떤 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권리금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많이 좀 여쭤보신 것 하나가 이제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 갱신 요구 기간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다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된 상황에서도 그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급심 판례와 조금은 좀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권리금이라는 게 계약갱신 요구하는 권리와 같이 가지 않는다, 추정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여요. 보증금이라는 게 내가 5년이면 5년, 10년을 다 채웠을 때는 이미 다 소진했던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판례에서는 그걸 다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은 별도로 이제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임차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됐는데, 뭐 이런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은 임대인에게는 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임차인에게만 너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좀 현실에서의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가 임대차에서 이제 상가 소유주 분들도 10년이나 보장을 했으면 충분히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을 다 소진했는데 또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이 이제 10년으로 늘어났는데, 그때도 이제 당연히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한 판례가 나오진 않아서 딱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판례의 취지를 고려를 해본다면은 위 판결이 선고된 때는 2019년 5월이었는데 판례의 그 사항이 문제였던 시기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이 나는 그 선고 시점에는 이미 법이 개정돼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령의 규정을 두면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임차인의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라는 규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10년으로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자면은 10년 동안 가게를 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임대인이 가게를 열어도 2, 3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데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가게라면은 그 영업상의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된 그러한 것으로서 권리금을 더욱더 보호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도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차만 적용된다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상가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 규모 이상이냐 이하냐 이 부분을 환산 보증금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 임대차 전세 보증금 같이 보증금과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5천 플러스 100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100에서 1억 합계 1억 5천만 원이 환산 보증금이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권리금 보호 조항은 예외적으로 그 환산 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하 이상을 초과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어느 정도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권리금이라는 건 역 가치 평가의 의미들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뭐 그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서 침해당한 그러한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그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 시세가 5천만 원이었는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은 6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낮은 금액인 5천만 원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그 전에 임차인한테 지급했던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2천만 원 이상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임차인이 그 전 임차인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무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현재 그 권리금 시세를 비교를 하는 것이지 기존 임차인이 그 전 임차인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이제 뭐 계약서나 다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임대차 계약의 종료 당시에는 조금 이제 시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다툼이 있을 때 권리금은 뭐 어떻게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그 제출된 여러 증거나 여러 사정을 감안을 해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은 권리금 시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네. 임차인이 자신이 하던 영업과 다른 영업을 하려고 하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했는데 그 신규 임차인이 뭐 노래 연습장이나 뭐 유흥업소 이런 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건물에 어떤 업종들을 유치를 해서 이 건물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유흥업소는 그 계획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또 간혹 권리금을 뭐 보장해주지 않는다. 신규 임차인 주선을 포기한다. 뭐 이런 약정들, 이 특약이 달려 있어서 결국 이제 임차인이 권리금 주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분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특약들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처음에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신규 임차인 주선을 포기한다라는 약정은 이거는 명백히 임차인에게는 불리하고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돼서 효력이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 포함해가지고 15개 정도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 내용들 정리하시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금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